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친일파 기용은 불가피했어. 옹호하다가 광주는 반란, 5.18을 광주 반란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박정희가 이준석 얘기 잠깐만 속보 좀 전해드릴게요. 네. 이준석 저희가 병역법 그리고 여동생으로부터 환자의 의료 정보를 제공받아서 언론에 유포했다라고 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고발해드렸고 시민단체가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서울시경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입장을 처음으로 냈네요. 네, 이준석 여동생 쿨하게 사과하라.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인데. 원내대변인이 네. 이분이 또 의사잖아요. 네네. 네, 이준석과 여동생 정신과 의사는 쿨하게 사과하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네. 일단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압박을 하면 더구나 이제 경찰 입장에서 가뜩이나 수사권 조정 이후에 자기들 강화된 수사 능력을 과시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수사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뭐 하고 있나 볼까요? 5.18 광주 반란이라고 부를 수 있나 이재명 비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뭔 소리냐면 네. 지금 윤석열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한 것 가지고 뭐 하지도 않은 그런 소련을 해방군이라고 한 거냐 뭐 이렇게 하지도 않은 말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사실이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에도 나와 있어. 메가더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되니까 사실 지금 곤란한 형국에 처해 있는데 이준석이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었잖아요. 윤석열 편들어주느라고. 그러면서 한 말이 문제가 된 거야. 뭐냐면 학술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해서 Occupying Forces 메가더가 한 거를 점령군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러면 5.18을 광주 반란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이놈. 그러니까 5.18을 뭐 어디 그 직역해서 뭐 반란이라고 부를 수 있나? 5.18을 반란이라고 한 거는 전두환 일파밖에 없어요. 신군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광주 반란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네 주변에 이준석 씨 그냥 신군부와 그 군부의 후예들만 있는 거잖아. 신군부가 사실상 정치 비자금을 통해서 연명한 세력이 박근혜잖아. 박근혜는 확인되지 않은 당시 우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전두환한테 오빠 하면서 부르고 따르던 아주 친한 여동생이었어요. 왜? 전두환은 박정희가 되게 애지중지하던 군 후배였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청와대에 가지고 있던 그 통치자금 중 일부를 박근혜한테 줬잖아. 박근혜 먹고 살라고. 네. 당시 강남 아파트 20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줬단 말이야. 여하튼 그런 그 무리들 전두환 후예와 박근혜 또는 박근혜 꼬붕들에 의해서 자란 아이가 이준석이라는 친구 그리고 이준석의 역사관이 그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에 미국에서 미국 역사 공부했을 거 아니야. 한국에 대해서 뭘 공부했겠어. 그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광주 반란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준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대단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머니투데이입니다. 미국 포고문 주둔군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친일파 기용은 불가피했다. 야, 이거는 내 옆에 있으면 한 대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네. 응? 그러니까 포고문에 메가더 포고문 1장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우리 Occupying Forces 이 점령군으로서 우리한테 대적하면 적으로 간주해서 엄하게 진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당시 조선을 일본의 속국,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자치 능력이 없는 속국, 일본의 하나로 봤기 때문에 똑같이 점령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스스로도 Occupying Forces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은 굳이 주둔군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 씨, 1953년 한미 군사 방위 조약을 맺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른바 소파라고 하는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게 맺어지면서 비로소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은 주둔군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군사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령군과 주둔군 차이를 모르면서 어떻게 당대표를 하냐. 아니 그리고 주둔군이 통치 행위를 하나요? 주둔군은 그냥 주둔하는 거지. 스테잉 하는 거야. 디플로이, 폴리티컬리 또
의미에서 정치적이고 전술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특정 군대가 전개된 거예요. 그쵸. 특정 위치로 디플로이 된 거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주둔하는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그래서 점령군이랑 똑같아, 이 사람아. 아니 우리 교과서에서 항상 그 미군정 시대 항상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점령군이 뭐 단순히 뭐 학술적인 용어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통칭이 됐고 지금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준석처럼 뭐 모르겠어요. 한국사를 배웠는데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그냥 상식이고 지식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나는 이준석 씨가 오케이 시험 봐서 뽑자며 당 대표는 시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특히 한국사. 그렇죠. 그래야 이준석 같은 사람 다시 안 나오지. 더구나 이거 보세요. 네. 친일파의 기용이 불가피했다는 거야. 뭔 소리 하냐 봤더니 이 Occupying Forces는 주둔군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영어를 어디서 배운 거야? 자, 그리고 친일파가 여기 보면은 요거 봐봐. 해방 이후 공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역량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아직 우리가 그냥 후진국 아주 그냥 대한민국 당시 조선민족을 아주 후진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자학적 역사가 아닙니다. 아주 기술적 위치에는 일부 친일파를 기용했던 것은 안 좋은 일이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불가피한.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아래 말이 더 웃긴 게 지금 70년 전에 있었던 친일파 관료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힘을 줬는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너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아빠도 친일파잖아. 한일협정. 불평등한 한일협정 이후에 일본 문무성이 당시 이준석처럼 젊은 친일파 만들려고 윤석열 아빠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동경대에서 유학을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첫바 따로 간 게 윤석열 아빠야. 자원해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쭉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해보려다가 지금 그 본인이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울고불고 난리치면 뭐합니까? 역사 인식이 이렇게 천박한데.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저거는 반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근데 자기는 정치적으로 나이스하기 위해서 반란이라고 말을 안 한 것뿐이야. 그렇죠. 자, 보세요. 당시 메가더 포고령 보면 그냥 자기 Occupying Forces 점령군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시 한번 봅시다. 네. 그 미군정이 아주 극히 일부의 친일파를 기술적인 목적으로 기용했는데 불가피하다고 그랬잖아. 볼래? 이준석 눈 똑바로 뜨고 봐. 부동시 아니면. 자, 법조 보세요. 법조.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이 무려 39명. 퍼센테이지 71%가 일제 협력했거나 협력기관에 근무. 법원장, 검찰, 검사 이런 사람들이 협력기관에 근무했으면 친일파지, 이 사람아. 무려 확인된 것만 해도 70%가 넘는 사람이 친일파고 네. 협력 의혹은 있으나 행적이 없어. 이것도 친일파지, 사실상. 그리고 미확인, 단지 한 14% 정도만 미확인. 저는 거의 90%가 특히 법조의 친일파 일색이었다. 이 법조라는 게 뭡니까? 사회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를 적용하고 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주고 때려잡고 심판해주는 사회의 하나의 모든 가치 규범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들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사회가 친일 사회로 가는 거예요. 군경 마찬가지. 확실한 친일파가 절반이고 나머지 냄새나. 그렇죠? 국회의장단 마찬가지. 행정부도 시뻘겋잖아. 이런데 무슨 일부 기술적으로 아주 기술적인 위치에 있는 일부 친일파를 기용한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얘기하면 정말 이준석 씨는 불가피하게 군대 빨리 갔다 오는 수밖에 없어요.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너무나 비뚤어진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야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이 현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친일 적폐, 일제 잔재를 정말 끊임없이 청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럼요. 이 청산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잖아. 그죠?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반민특위 법정이다. 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친일파들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친일파 기용은 불가피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준석 정리하자면 5.18도 광주 반란이라 할 수 있나? 점령군이라고 말하면 나는 5.18이 광주 반란이라고 말할 거야! 라고 하는 정치적 언명이잖아요. 광주 반란이라고 말한 겁니다. 불과 20일 전에 광주에서 이준석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5.18로 아프게 하지 않겠다. 지금 5.18이 아픕니다. 이준석 본인이 당신 때문에. 5.18을 공격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써서. 진짜 어떻게 위건 아래건 나이가 많건 젊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있니?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절대로 우리 개돼지가 아닌 이상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학벌이 뭐 하버드면 뭐합니까? 이준석의 몰 역사성, 네. 몰 역사적 이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일러바쳐 드릴게요. 제목 네. 볼까요? 이준석, 윤석열, 최재형 선출직 경험 없다 비판에 박정희 첫 선출직이 대통령. 그러니까 진짜 이준석 이 친구는 역사 의식도 없고 팩트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친일파를 막 옹호하다가 친일파 기용은 불가피했어 옹호하다가 광주는 반란 5.18을 광주 반란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박정희가 선출직이 첫 대통령이었다. 이거는 뭐예요? 박정희는 구테타로 대통령 된 거야 이 사람아. 이준석 씨. 응? 그러니까 구테타를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은. 그러면 윤석열 최재형은 지금 사실상 국임당과 함께 여론을 등에 입은 여론 구테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이준석 이 친구 위험합니다. 네. 군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진짜 이 사회와의 격리 속에서 강력한 역사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근데 사실 이런 생각 자체는 국짐당의 그런 비뚤어진 역사 인식을 한데 다 모아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발언 아닌가요? 사실 종합 망발 세트죠. 그쵸.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인간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무슨 선출직이라고 얘기를.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없으면 무식하니까 저렇게 막 아무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단을 안 쳐주니까 애를 저렇게 버린 거예요. 야단 쳐주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저희라도 열심히 야단 쳐드리겠습니다. 고발뉴스닷컴에서 정기구독 후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다. 그것도 유효합니다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LS를 개통을 했습니다. 네. 지금 1877-0786번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전화로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기구독 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